이슈토크입니다. 7월 28일부터 4일간 2022 국제해양영화제가 개최됩니다. 영화의 도시이자 해양도시 부산에서 시작된 국제해양영화제는 다양한 장르의 해양영화를 통해서 세계와 소통이 오고 있는데요. 바다의 수많은 모습을 통한 환경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고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기도 하는 만큼 올해 국제해양영화제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조하나 국제해양영화제 운영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2015년에는 바다를 의미하는 C와 또 보다를 의미하는 C, 이 CNC 해양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 유일의 해양 전문 영화제는 특별한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네. 부산에서 특별하게 첫 발을 내디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부산은 해운대, 광안리를 포함을 해서 7개 정도의 해수욕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영도에 감제변까지 포함하면 총 8개 정도의 바다가 있는 도시니까요. 당연히 부산 하면 바다. 라는 그렇죠. 그런 수식어가 생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영화도시 부산이라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바다에서 영화를 보면 어떨까? 바다에서 바다 영화를 보면 멋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벌써 횟수로는 8년 국제해양영화제라는 타이틀을 달고는 이제 5년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 이 지리적인 환경과 영화라는 걸 두 개를 접목해서 이제 영화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제해양영화제는 단순하게 해양 관련 영화를 상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마다 주제를 선정해서 해양과 관련한 화두를 던지는 것으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관심이 가는 것이 올해 주제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 주제는요, 바다, 풍요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국제해양영화제에서 해양 쓰레기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들 그리고 남극 지방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 등 이렇게 저희가 개막적으로 굉장히 무거운 숙제들을 드렸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개막작을 보러 오셨다가 나가실 때는 왠지 모르게 무언가를 해야 되는 짐들을 막 드렸었는데 사실 2년 동안 모두 다 힘들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올해는 약간 선물 같은 시간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바다의 본질을 보여드린다면 이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연들은 조금 덜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항해가 일단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어서 바다가 굉장히 많이 아름다워졌다고 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그러니까 그 차이를 담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제작 기간이라는 게 걸리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원래 바다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원래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아름답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런 아쿠아리움 같은 작품을 개막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동안에는 책임을 좀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었다면 이번엔 그냥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해양 이슈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는 아니고요. 개막작이 영화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항상 문제의식을 던졌다면 올해는 그냥 편안히 오셔서 가족들과 모두 다 함께 사실 이전에는 개막작들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와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작품들도 있어서 저희가 키즈 섹션을 따로 준비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올해는 온 가족이 함께 출동하셔서 앞에 지겨운 식만 잠시 견디신다면 1시간 반의 아쿠아리움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매년 발전하는 영화제 모습을 보면서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이 될지 부산 시민으로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올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모든 영화제나 모든 행사가 그랬지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시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49명으로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축제라는 것은 좀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교감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좀 북적여야 하죠. 그렇죠. 이게 어렵다 보니까 진행하는 사람들도 약간 힘이 빠지는 해들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상영객에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국내외 게스트들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영화제를 방문해 주셔서 관객들과 충분한 대화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뭔가를 얻어간다는 느낌을 만끽하고 가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제에서 그 오션 키퍼스라는 자원봉사자들을 선발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저희가 부산에서만 뽑는 건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뽑아서 저희가 숙박도 제공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행사 기간에만 활동할 수 있는 친구들을 뽑았다면 올해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나눠서 뽑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은 벌써 이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친구들은 얼마 전에 발대식을 시작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원봉사자 시스템과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미리 세팅해 놓은 것들을 도와주러 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는 함께 만들어 간다는 개념으로 홍보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 관객분들이 오셔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같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골머리를 막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전국 단위의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것 같고요. 올해는 메타버스 공간인 제배에 저희가 또 저희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그리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저희 영화제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장에 일단 오시면 저희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벤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 친구들이 준비한 어떤 이벤트를 진행을 할지 궁금하시다면 행사 기간에 영화의 전당 6층에 오셔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특별히 주목할 만한 작품이라든지 개폐막작 등 주요 영화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올해 개막작으로는요, 하월드 홀 감독의 소울 오브 디 오션이라는 작품을 선택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국 제목을 붙일 때 풍요의 바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야말로 저희 올해 영화제의 주제가 정확하게 담긴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워드 홀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수중 촬영 감독이에요. 세계 곳곳에 바다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장면들만 모아서 이 촬영한 것들을 수년간 촬영했던 그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촬영지가 뭐 필리핀, 멕시코, 캘리포니아 뭐 이렇기 때문에 바다가 달라지면 거기 살고 있는 해양 생물들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해양 생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영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저희가 폐막작은요, 이반 푼트 감독의 더스크 스톤을 골랐는데요. 이 작품은 앞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작품입니다. 바닷가에서 실종한 어린 아들을 둔 부모가 주인공인데요. 이 부모가 이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인데요. 풍광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음악은 조금 이게 뭐지 싶을 만큼 약간 기이해서 계속 심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보는 동안 내가 이게 뭐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주는 한 방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도 마지막 폐막작으로는 굉장히 좋은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영화 모든 것 중에서 사실 제가 다 골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작품은 없지만 그래도 특이하고 재밌는 작품이 뭐죠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올해는 세일링 프로그램입니다. 항해의 기록 섹션인데요. 그 중에 한 작품을 소개해드리면 방대글로브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항해라는 이 작품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대글로브가 굉장히 유명한 이 세일링 컴피티션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방대에서 출발을 해서 뭐 남아메리카, 남극, 태평양을 지나서 3개월 동안 혼자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요트를 타고 가는 그 고립감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에서 서로가 위험해질 수 있지만 상대 선수를 돕는 것들,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싸움, 정말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잘 들어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의미 있었던 게 그 그레타 툰베리라고 우리 기후특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유엔으로 이 스피치를 하러 갈 때 본인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저탄소를 일으키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 배에 올라탑니다. 그래서 이 요트가요, 동력 요트가 아니고 무동력 요트거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불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와의 짧은 기간의 항해를 하면서 스키퍼도 생각을 하는 거죠. 기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3개월 동안 배에
속에 혼자 있으면 뭐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들이 여과 없이 나와 있는 작품이라서 한 번쯤 보시면 굉장히 재밌다. 나도 한번 바다로 나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예. 보셨으면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벌써부터 몰입이 되고 또 직접 고르신 만큼 작품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올해 영화제는 또 이전 영화제와 비교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새롭게 영화평론가 윤성은 평론가님께서 프로그램으로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해양 다큐 위주로 저희가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극영화라든지 애니메이션도 좀 선정을 해서 저희 해양 영화의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상영작이 사실 거의 다 처음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작품이라서 60에서 70%의 작품을 직접 번역을 하는데요. 예. 이런 그런 과학 기술이라든지 해양 생물에 대한 것들을 번역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는 키오스트라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한번 감수를 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관객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됐고요. 예. 그리고 바다가 좋아서 부산 인근 바다 콘텐츠로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과 저희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튜버 바다 중독자님께서는 저희와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 주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다를 사랑하는 래퍼,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제이통님께서는 예. 저희 서포터즈의 티셔츠 디자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고 왔는데 기존의 저희 디자인이랑은 아주 다른 느낌의 획기적인 디자인이 나와서 아마 그 부분도 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서 가치를 더해주고 계신 상태인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실제로 영화제를 찾은 관광객분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베뉴 자체가 영화 매니아들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예. 그때는 저희가 무료 상영이기도 했었고요. 시간 때우러 영화 보러 왔다가 이건 뭐지? 라고 앉으셨다가 매년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유료로 전환을 했는데도 여전히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영화 한 편 봐야지라고 오셨다가 가실 때 마음에 짐을 얻어가는 영화제다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굉장히 평온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바다를 우리 아이들에게 혹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 된다는 이런 책임의식을 생기게 하는 게 저희 영화제의 목적이기 때문에 묵직하시게 가셨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금껏 영화제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은 해양과 관련된 스토리들을 접하셨을 텐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해양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해양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가 굉장히 많은 일회용품들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 불법 남획이라든지 아니면 기온 상승이 되면서 이 해수면 온도가 바뀌면 살고 있는 물고기의 환경도 바뀌게 돼요.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말라가는 어족 자원의 고갈이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잡는 기술들이 더욱더 발달하다 보니까 조금만 잡고 먹을 만큼만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싹 쓸이라고 하는 예. 이렇게 다 한 번에 담는 거죠. 한 번에 예. 모두를 잡아버려서 그 개체수가 늘어날 시간을 주지 않아서 점점점 물고기들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 바다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그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지상에서 꿀벌은 눈에 보이는 존재니까 사라졌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 물속에 들어가서 개체수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무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마 해양 환경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한번 저희가 고갈시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기 때문에 예.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는 부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국제해양영화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명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해양 환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바다를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예. 뭐 MSC 같은 경우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어족자원 고갈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어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어업회사들과 함께 이 계몽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하피크 돌핀스라든지 마크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해양 생물들을 연구하면서 왜 이 생물들이 보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고 계신다고 하시면 저희는 이분들의 활동을 담은 작품이나 바다의 현재 상황을 담은 작품들을 일반 관객들에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런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도 동참해야겠다라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1차 플랫폼적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요즘 특히나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영화제도 해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앞날이 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희가 매년 영화를 이렇게 셀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 참 안타까운 게 우리 바다를 주제로 한 영화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상영을 하고 싶은데도 작품이 없어서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향후에 이런 자금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한국 해양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시나리오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작품을 찍을 수 있는 제작비를 지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좋은 컨텐츠들을 세계에 있는 해양 영화제에 출품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다음 목표입니다. 예, 올해 영화제가 개최되기까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의 영화제들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하면요. 저희 영화제는 오롯이 관객에게 던지는 숙제 같은 겁니다. 예. 저희가 만든 작품들, 저희가 준비한 작품들을 보시고 감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아서 변화를 하게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곁에 있는 바다의 모습 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보고 나시면 정말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에 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예. 특별히 부산 시민이시라면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화의 전당으로 오셔서 많은 작품을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부산에서 7월 28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가오는 7월에 바다의 모든 이야기를 담은 영화와 함께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간과 해양이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헬리스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